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2022년 8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월가에서 지금 인플레 정점 얘기들이 많아졌죠. 그래도 아직도 좀 신중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게 좋겠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좀 임대료 추이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이 10일자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7월 CPI가 전달에 비해서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그렇다고 바이든이 얘기하는 그 제로 인플레 이걸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습니다. 인플레가 진정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한 달 정도 쉬어가는 게 인플레를 종결했다고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CPI 하락의 그 휘발유값 안정이 크게 작용을 한 거다. 이걸 빼면은 전반적으로 다른 쪽에서는 계속 그 인플레 탄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저널은 그 식품하고 에너지 뺀 그 근원 CPI가 7월 같은 경우에 그 1년 전에 비해서 5.9% 올랐다. 이게 지금 인플레 목표치 2%의 거의 뭐 3배라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그 계속 임대료가 오르는 것도 인플레 상승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했고요. 반면에 미국인의 그 실질 그 평균 실직 주간 소득은 3.6% 줄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연준이 그 강한 고용시장 덕택에 정치적 압박을 피해서 긴축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아주 굉장히 드문 기회다. 이런 점을 또 상기시켰습니다. 마켓워치도 10일자 칼럼에서요. 인플레 상승률이 다소 완화는 됐지만 아직은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마켓워치 칼럼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 달치 지표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리고 근원 인플레 같은 경우에 근원 CPI가 지난 5월, 7월 기간에 연율 한 6.8% 올라서 지난 4월 같은 경우는 7.9%니까 조금 주춤해지긴 했지만 한동안 목표치 2%는 계속 크게 밑돌 거라고 봤습니다. 마켓워치는 그러면서 중기적으로 인플레 추이를 알고 싶으면 주거비를 잘 보라는 겁니다. 임대료가 자주 바뀌지는 않지만 한번 오르면 그 탄력이 상당 기간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임대료 상승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그 CPI 역시 상당한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는 그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임대료가 불타오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연준은 시장 쪽에서 자꾸 그 금리 그 긴축 완화 기대가 자꾸 나오는 걸 의식해서 그런지 이걸 좀 상당히 견제하는 모습입니다. 이를테면 뭐 살얼음 밟기 그런 모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10일자 지적인데요. 7월 CPI 지표에도 연준이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가를 원한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 7월 기자회견 때 다음 달 FOMC 때 75bp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그 금리 인상을 좀 더 전통적인 옛날 모드로 돌리려면 인플레 둔화의 강력한 증가를 보길 원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CNBC도 10일 비슷하게 봤습니다. 7월 CPI 지표가 인플레 고점을 시사는 했지만 연준이 여전히 공격적 기조를 놓지 않으려고 할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웰스파고의 마이크 부글리에지 이코노미스트 얘기인데요. 자기는 헤드라인 물가가 연율 기준으로 아주 높게 나왔더라도 놀라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하고 서비스 부문 인플레 때문에 근원 물가가 더 오를 수 있을 걸로 봤습니다. 부글리에지는요. 이번 그 CPI 지표가 물론 환영할 만한 거지만 첫 단계다. 그 이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딱 한 번 개선된 지표 때문에 9월 인상폭이 인상폭이 결정되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부글리에지는 그 8월 CPI에서 만약에 더 많은 게 뒤집히면 연준이 더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9월 FOMC는 그 9월 21일이고 그 8월 CPI는 그 전에 나오죠. 9월 13일에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그 별도 자료에서도요. 연준이 9월 FOMC에서 75bp를
인상할 거라는 게 여전히 우리의 기본 시나리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라도 인플레가 지속적으로 둔화한다는 그 추가 증거가 있다면 50bp로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닐 카시카리 총재는 그 연준이 내년 초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거라는 그런 시장 일각 관측에 대해서 이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가 연준 목표치인 2%에 갈 때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그러면서 7월 CPI는 연준의 승리 선언과는 거리가 멀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카시카리는 또 인플레 목표치를 2%까지 가야 한다는 그때 연준 지도부에 합심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면서 7월 CPI는 인플레가 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힌트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이 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루베라 파루키 수석 이코노미스트 얘기인데요. 시장이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너무 낙관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리스크가 줄었더라도 지금의 임금하고 물가 궤적을 보면은 시장의 금리 인하 베팅은 자기가 볼 땐 잘못된 거라고 했습니다. BMO 캐피털 그 분석인데요. 마켓워치가 9일자에 전했는데요. 노동시장이 견고한 흐름이 그 자체로는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점점 높이는 것은 맞다. 하지만 임금 상승 압력이 지속되면은 연준으로서는 시장 기대보다 더 많은 금리를 제한적인 영역까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처하게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 자산운용사인 나빌리에 앤드 어소시에이츠의 그 나빌리에 회장은 조금 다르게 얘기를 했습니다. 7월 CPI 지표로 그 9월 그 FOMC 인상폭 기대가 75bp에서 50bp로 낮춰진 걸로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낮춰진 채권 금리가 주가 수익 비율 멀티플에 대한 부담을 제거하면서 기술주에는 호재가 된 걸로 평가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직 저점 아니다. 여전히 베어마켓 랠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버핏도 2분기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줍줍 노땡큐라는 입장을 취했다는 지적도 있고요. 반면에 캐시우도 이 사람은 뭐 여전히 엔비디아 같은 걸 아주 대거 저가 매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제어드 우더스 ETF 전략가 얘기인데요. 아직 저점을 기록하지 않았다. 미국 증시가. S&P 지수가 6월 바닥에서 13% 가량 올랐지만 저점을 선언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고객 노트에서 전했습니다. 경제 여건도 그렇고 그 중앙은행의 긴축 추이, 그다음에 기업 실적하고 투자 심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종합하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저점 판단 모듈을 자기들이 분석했 결과 이런 그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실업률 상승 그리고 기본금리 인하, 기업 실적 전망 급락, 그 다음에 2년물 국채금리의 50bp 이상 하락, 그리고 이제 항복 신호 같은 것들을 이제 변수라고 하면서 현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 가운데 한 30%만 충족이 되면은 저점 판단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최근의 주가 반등이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이 아니고 베어마켓 랠리가 여전하다는 그런 판단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CNBC는 지난 8일자에서요. 미국 증시가 지난 2분기에 상당히 빠졌는데도 워런 버핏이 그 줍줍 속도가 굉장히 둔화됐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버핏이 다른 곳에 투자하려고 현금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이제 UBS의 그 브라이언 메로디스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봤습니다. 버크셔 주식이 지난 2분기 더 빠져서 저렴해짐에 따라서 버핏이 자사주 매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이렇습니다. 주가가 본질 가치와 비교해 할인된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3분기까지 그 버핏의 바이벳이 지속된다고 해도 놀라지 않겠다 했습니다. 에드워드 존스의 그 세너헌 애널리스트 얘기인데요. 버크셔가 지난 2분기 그 대규모 투자 손실을 봤기 때문에 주식 매입을 일시 중단했을지도 모른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버크셔 해서회가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이 애플인데 그 애플 2분기 포지션 평가손이 한 340억 달러였다.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멕스도 같은 기간에 한 100억 달러, 70억 달러 정도 평가손이 났을 걸로 봤습니다.
하지만 3분기 들어서는 손실이 일부 회복돼서 2분기 장부가치 하락의 상당 부분이 개선됐을 걸로 그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넛니 캐시우드는 여전히 용감합니다. 엔비디아 주식 저가 매수를 본격화한 걸로 CNBC가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트 지난 8일자로 엔비디아 주식을 아주 대거 매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한 6,500만 달러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CNBC가. 참고로 엔비디아 주식은 올해 들어서 한 40% 정도 빠졌죠. 아시다시피 아크 인베스트는 이른바 파괴적 혁신이라는 기체 아래서 고성장 기술주에 대거 투자를 해왔는데요. CNBC는 캐시우드가 최근 실적 부진에도 쇼피파이하고 텔레닥 주식도 아주 적극적으로 매집해 온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쫄지 마라 이런 목소리도 계속 나옵니다. CNBC 짐 크레이머 10일자 대담인데요. 시장의 인플레 정점을 확실히 봤다고 자기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하락한 주식 매수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온 투자자라면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인플레 정점 관련해서 주식에는 이게 극락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특히 그러면서 그동안 거리를 뒀던 그 종목을 집을 수 있는 기회다. 기술주하고 금융주 그리고 이미 소비재를 자기는 눈여겨본다고 했습니다. MS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웰스파고 타깃 같은 걸 특히 고명을 했습니다. 크레이머는 미국 경제가 물론 아직 위기에서 벗어난 건 아니지만 인플레 정점을 자기는 찍은 걸로 보고 그래서 경기 둔화에도 주가에는 이게 호재라고 했습니다. 물론 일부 기업은 다가오는 침체로 분명히 피해를 볼 거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인플레 통제 덕을 보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걸 잘 보고 추스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제러미 시겔 교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CNBC 10일자 회견인데요. 7월 CPI가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그래서 미래의 인플레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연준이 더 완만하게 갈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고 했습니다. 물론 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할 거다. 하지만 일각에서 이렇게 예상한 것처럼 그렇게 공격적일 필요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시겔은 그래서 시장 기대를 충족하려면 연준이 먼저 50bp를 인상하고 남은 연말까지 두 차례 FOMC에서 25bp씩 올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봤습니다. 또 원자재하고 주택 지표 또 이게 상당히 민감한데 인플레가 보기보다는 실제로 심각하지 않은 걸 뒷받침한다고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CPI 지표가 높아진다고 해도 상황이 전반적으로는 개선될 거로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JP모건은 미국 증시가 연말까지 랠리를 지속할 걸로 봤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지난 8일 인용한 보고서인데요. S&P 지수가 지난 6월 저점에 비해서 한 15%가량 올랐다. 그러면서 이런 상승 탄력이 연말까지 이어질 걸로 본다고 했습니다. 또 지표가 서서히 긍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건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경기 둔화도 우려보다는 덜한 걸로 판명될 거를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부 지표가 위축은 됐지만 은행 대차 대조표는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또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그 이후에 최근 안정세에 따라서 소비자 부의 효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고 덧붙였습니다. JP모건은 또 증시 밸류도 매력적인 걸로 평가를 했습니다. 절대적 기준이나 채권 대비 상대적 기준 모두가 그렇다고 근거를 냈습니다. 특히 외국 증시 밸류가 매력적이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아주 자신감이 넘칩니다. JP모건은 연준의 매파 성향이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리 평가가 결국 설득력을 얻을 거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달러 가치도 정점을 찍었을 수 있다고 거기다가 덧붙였습니다. 자, 일단 연준이 살얼음을 밟고 간다. 연준이 상당히 그래도 신중 모드인데 조금 전에 들어온 엘 에리언 진단도 비슷합니다. CNBC 방송에 나와서 7월 CPI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는데 그렇지만 연준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다. 그동안에 왔던 성과를 계속
뒷받침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연준이 샴페인을 터뜨릴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긴축 기조로 이어가도 경제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하고 시티 쪽에서도요, 지금 주식, 즉, 미증시 반등에 대해서 상승장 진입 아니다. 여전히 베어마켓 랠리라고 신중하게 봤습니다. 아직은 신중, 낙관론보다는 신중론이 더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